유럽 여행 계획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유럽의 공항이 카오스라는 기사 들고 왔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고요. EU의 새로운 여권 심사 도입이 가져온 여행 혼란입니다. 예. 예,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할까요, 이선영 씨? 네. 예, 무슨 얘기를 준비하셨는지요? 오늘은 휴가철인 만큼 유럽 여행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유럽 여행 계획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유럽의 공항이 카오스라는 기사 들고 왔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고요. EU의 새로운 여권 심사 도입이 가져온 여행 혼란입니다. 예. 보면 우리 공항이 제일 편하긴 하죠. 네. 예. 특히 이제 유럽 쪽은 뭐 우리처럼 그렇게 일손이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여권 심사는 뭐가 또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뭐 이게 새로운 거야 싶은 익숙한 시스템인데요. 예. EES라고 Entry Exit System. 그러니까 여권에 도장 찍는 대신 지문 인식하고 얼굴 찍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다는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군요. 네, 여태까지는 도장만 찍었습니다.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네. 예. 근데 기사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시스템이 성공한 부분은 여행자들을 짜증나게 한 것뿐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운영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예. 이 기사에 나온 브뤼셀 공항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좀 난리통인데 이게 전자출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유인 심사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한 1,000명 정도가 대기하는 상황에서 6개밖에 열려 있지 않아서 거기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줄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를 끌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몇 시간 걸리겠는데요? 뭐 5시간 걸리는 공항도 있고 6시간 걸리는 공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결편을 타야 되는 승객들은 이제 비행기 놓치고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하여간 저녁에 공항에서 매 시간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정도는 다행히 아니라고 하는데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 평균 대기 시간 15분, 파리는 9분 정도로 6월 말 7월 초에 집계됐다고 하니까 모든 시간대에 모든 공항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비행기가 몰리는 피크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 그리고 이제 특정 입국장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좀 이렇게 5시간, 6시간 심한 대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가시는 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전자여권 심사를 도입하면 사실은 공항 이용객들이 굉장히 편리해져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뭐 단지 운영 미숙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결국에는 준비 안 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바로 도입이 된 것도 아니고 지난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다는데 게다가 이걸 하자 말자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20년 동안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요.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이걸 한 해 만에 하다가 그 합의가 2017년에 이루어졌고 2022년에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워낙 나라가 많다 보니까 국가 간의 이견이 있어서 미루다 이제서야 이제 시행이 된 건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시스템을 점검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시스템 오류가 작동한 이유가 데이터 수집량이 많아서인데 일단 지문 10손가락을 다 스캔해야 되고 얼굴 정보 10개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얼굴 정보를 인식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하다 그래요. 이제 수천 명이 몰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렉이 온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달리 해석하자면 시스템 도입의 목적 자체가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뭐 그 편리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누군가를 좀 따져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단 입국자를 막겠다 뭐 이런 쪽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편의보다는 감시에 좀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2015년, 2016년에 브뤼셀과 파리에서 이제 테러가 있었는데 그 용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허술한 입국 시스템 때문에 막 들어갔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미비점이 있었냐. 이제 유럽 내 국가에서는 출입국 심사 안 받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쉥겐 구역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유효한 비자로 한국가에 들어간 사이에 비자가 만료됐을 때 다른 국가로 출국이 가능한 그런 이제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자 입국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이유가 EU에서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얼굴하고 지문을 그것도 10개를 다 한다는데 보통은 1개 내지 2개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생체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EU 국가 시민이기 때문에 생체 정보 수집 대상인데요. 예. 이게 EES 시스템에서만 그냥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저장이 된다고 하고요. 유럽 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명분은 테러나 중범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라는데 당연히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왜 그 엑스레이 같은 걸로 전신을 다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아, 예, 그거 모르시나 보군요. 네, 그런 예. 경험은 없습니다. 한창 테러 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랬는데 네.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그 지문 10개 얼굴까지 다 내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하겠죠. 대책은 있다고 합니까? 우리 관광객들도 갈 텐데. 지금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각국 공항을 비롯해서 라이언 에어 등 항공사가 이거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유럽 연합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예. 뭐 보안상 이점이 훨씬 크다 해서 유럽 연합이 이를 공식 거부를 했고요. 다만 줄이 너무 길면 한 6시간 정도는 생체 정보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임시 조치를 9월까지 시행한다고 해요. 아, 그건 또 그냥 자기들 맘대로네요. 그렇죠. 이게 좀 주먹구구식의 해법이고 그래서 그리스는 그냥 임의로 영국 시민에 한해서 영국 시민이 많이 그리스에 가거든요. 예. ESS 이 생체 정보 수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뭐 비판이 이어지곤 있지만 EU 당국은 이 계획을 고집할 모양입니다. 이미 1억 1,000만 건의 출입국 처리했다. 그리고 위조 여권, 이중 국적 등 이런 위험 인물 적발을 4만 5천여 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 성과가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뭐 당장 EU 당국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개선책이 나오거나 이러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유럽 여행 예. 계획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